예, 저 선승범이라고 합니다. 앞에 아무도 없어서 예, 마스크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문과 설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계신 분이 신임 평가원장님이신데, 평가원장님이 올해 2월 달에 새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게 5월 달에 EBS에서 인터뷰하신 내용인데, EBS에서 이제 수학이 통합되고 나니까 문과생이 좀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평가원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요즘은 사회에 나갔을 때 수학을 좀 못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발디디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님들께서 이 이제 스님 평가원장님이 이전에 하신 행동, 뭐 이런 걸 잘 모르실 텐데, 원래 영어 절대평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이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수능 공정성에 대한 연구, 이런 걸 좀 많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다음 답변이 또 좀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사실 이제 좋은 대학을 진학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정하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문과 어머니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수능 어떤 트렌드 자체가 좀 완전히 바뀌었고 그 배경에는 사실 평가원장님도 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이제 이 경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문과 어머님들하고 좀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과생들에 비해서 수학 공부량도 작고 뭐 이렇게 돼서 또 문과생도 약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수학 점수를 조금 빼고 나머지 과목에서 뭐 수시 최저를 맞춘다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과생에게 수학 점수의 한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보통 이제 이번 올해 수능이 불수능을 넘어서 거의 뭐 마그마 수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평가원에서는 수능 후에 수학이랑 국어가 쉬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아셔야 될 내용은 아마 수능이 어려워지는 거는 이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평가원장님 바뀌고 제도도 바뀐 상황에서 피할 수 없어서 비슷하게 냈는데 학생들은 어렵다.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대치동 학생들이 대치동만 좀 보고 얘기하면 수학은 다른 지역보다 잘 봐온 게 사실인데 올해는 수학조차도 좀 망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평가원에서 얘기한 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도 문제는 이제 없고 중난도가 많이 출제됐는데 중상위권 학생들이 다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게 고난도는 뭐고 중난도는 뭐냐.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수학에서는 이 중난도가 뭐를 의미하느냐면 개념 문제를 의미합니다. 개념 문제를 의미하고 고난도는 개념을 안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고난도는 일반적으로 상황 분석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트렌드가 바뀌어서 개념 문제가 개념을 깊이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수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대치동 학생들이 개념에 약합니다. 왜 개념에 약하냐? 내신 자체가 워낙 치열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 풀이 자체가 개념에 의존한 풀이가 아니라 스킬을 이용한 시간 단축용 풀이를 거의 학원에서 배우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가면 그런 스킬 같은 게 통하지 않고 실제는 개념을 깊이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이들 자체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단순히 스킬을 이용해서 풀다 보니까 결국은 수학조차도 이번에 대치동에서 많은 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과 학생이긴 하지만 평상시 모의고사에서 100점 정도 나오던 학생은 타격을 덜 받았는데 90점대 나오던 학생들은 수능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문과에서는 평소에 100점 나오는 학생은 거의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졌다 볼 수 있죠. 이 학생은 고3도 아니고 재수생인데도 구평보다도 20점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죠. 평가원에서 수학 어떻게 냈다 보도자료입니다. 보면 여태까지는 사실 처음 봤는데 수능 끝나면 뭐 교과 과정을 정확히 이수한 사람이 뭐 문제를 풀 수 있는 측정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 말을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종합사고로 측정한다. 사실 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느꼈을 것 같다. 이런 예감이 좀 들었는데, 이제는 생각하는 습관이 들지 않으면 수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과목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사고로 측정했다가 총평이었고, 두 번째는 EBS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EBS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EBS 연계가 70%였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했다 이거죠. 실제 연계율은 거의 0%였는데, 제가 이제 혹시 저희 설명에 이제 이 전에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EBS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한 이유 자체가, 연계율 자체가 50%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실제 연계율도 0%가 유지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EBS를 아무도 안 볼 텐데 평가원에서 절대 그렇게 만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체를 이제 평가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올해 수능 문제를 한번 좀 보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치동에 일반적으로 90점대 학생들이 거의 좀 없어졌고, 지금 뭐 공식적인 자료는 아닌데, 정확한 건 아닌데 6평대까지는 전체 1등급 비율 중에서 문과생의 비율이 자체가 6% 내외, 뭐 그 정도 6% 내외 이렇게 좀 얘기했다가, 9평에서는 1등급의 학생 중에 문과생 비율 자체가 4%로 떨어져서, 뭐 그때까지도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대형 학원에서 이제 조사한 바로는 이번 수능에서는 전체 1등급 학생 중에 문과생의 비율이 2%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100명 중에 2명, 그러니까 1등급 학생 50명을 잡아다가 이렇게 하면 그 중에 1명만 문과생이었고, 지금 문과 세계에서는 1등급 받은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이 거의 1컷 점수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서, 그래서 올해 수능 문제를 좀 보고 같이 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1번 문제는요, 올해 뭐 공통 과목 문제인데, 지금 문제 자체가 이렇게 이제 호흡이 짧은 문제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전부 다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쓰이는 개념 아니?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대치동 학생들이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면 개념 문제인데 전부 다 계산해서 풉니다. 계산해서 풀면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을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9번 같은 문제는 사실 EBS에서 올해 수능 특강에서 로그 함수로 출제됐던 아이디어 자체가 그냥 지수 함수로 바뀌어서 나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 대치동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EBS 좀 소홀히 하고 어떻게 공부하냐, 학원에서 나누어 주는 사설 자료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사설 문제가 올해 수능에 나왔냐? 나왔으면 대치동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치동 점수가 안 좋다는 거죠. 학생들은 학원에서 나눠준 자료만 믿고 공부를 했는데 실제 시험은 EBS에서 나오고 사고력 측정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구조 자체가. 다음 문제 보면 문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삼각함수 도형 문제입니다. 문과 세계에서는 요 정도 풀면 상당히 수학 뭐 잘하는 수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 역시 올해 EBS 수능 완성 연계 문제입니다. 뭐 도형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방법도 똑같고요. 이 자체가 나왔었고, 올해 수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21번 이 문제조차도 EBS 연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막연하게 아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원은 어떻게 나오고 수투는 어떻게 나오고 확통은 어떻게 나오고 이거를 개별적으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세 문제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세 문제가 수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원은 EBS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원 자체는 사실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기출에서는 없던 유형입니다. 기출에서는 없던 유형인데 EBS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에 나오고 이제 신유형 자체가 그렇게 나왔는데, EBS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장에서 매우 어려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투는 어떻게 나오느냐? 수투는 사실은 그죠? 공통 과목에서 킬러 문항이 나오는 단원이라서 이 단원은
신유형이 나옵니다. 신유형. 신유형이 나와서 보통 이제 문과 학생들은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혹시 목표가 96점 이상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를 좀 이해하셔야 되냐면 올해 22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과 세계에서 나왔던 경북대 논술 문제가 소재적으로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투 문항 자체는 과거에는 이과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았고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올해부터 이과 학생들이 보기 시작해서 이전까지의 나형 수투 문제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유형이 나오는데 그 신유형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실 이과 세계에서 다루는 수투 논술 문제를 조금 다루는 게 신유형 대비를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거 언제 다 다루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논술은 거의 미적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수투 문항 자체가 다 뒤져봤자 50문항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좀 높으신 분들은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 어머님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수능은 문이과 통합이 아니라 문과 수학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를 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문이과가 통합된 게 아니라 그냥 이과 시험이 남아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과생처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 선택도 이과생들이 듣는 수업을 선택을 하시면 문과생한테 한계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가르쳐 보면 어디서 차이가 있냐? 속도 차이만 조금 있습니다. 속도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선택 과목에 가서 확통을 푸는 시간 자체가 이과생들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끝까지 100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학생들이 수능 보고 뭐 조교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아이인데 저희는 스킬을 쓰지 않고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걸 쭉 훈련을 시키고 EBS, 뭐 기출분석 이런 걸 다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얘기 자체가 보통 뭐 다른 데 가면 뭐 문제가 뭐 어떻게 나왔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개념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 중요한데 이런 개념이 수능에 나올 수 있으니까 봐두라 했는데 그 개념 자체가 수능에서 이제 엄청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고 있고 이과 학생이긴 하지만 저희 이과 학생이 좀 많아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거의 대화 없이 조용히 있던 학생인데 글 잠깐 보면은 모의고사에서 평상시에 한 번도 못 받아본 점수를 수능에서 맞아서 채점하고도 잘 믿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평상시에는 한 80점대 나오던 학생이었는데 96점 나와가지고 이 학생 스스로 놀라가지고 우리 조교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해서 이제 카톡을 보낸 내용인데 저희는 기본 개념 자체를 다른 어떤 선생님보다 중시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직까지는 저희 이제 이과 수험생들이 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문과 적절한 상위권 학생들이 수업 듣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발상을 쓰지 않고 직관을 쓰지 않고 감각적인 풀이보다는 기본에 입각한 그런 풀이 좀 하기 때문에 문과생들이 따라하기가 가장 용이하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돼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 자체가 좋게 나오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던 게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좀 하는 거죠. 좀 이과 상위권 학생들 말고 좀 평범한 학생. 이 학생은 평상시에 모의고사가 70점대 정도 나오던 학생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수학이 좀 약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던 했었는데 수능 때 봤더니 선생님이 강조한 게 많이 나와서 너무 신기했다 해서 문과 어머니들한테 이 얘기가 사실 좀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지금은 문이과 통합이 아니라 문과 수학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문과를 그동안 가르치던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면 현행 수능 체제에서는 시험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과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인에서는 수원수투 위주로 하지만 확통 얘기 잠깐만 말씀드리면 확통은 여전히 기출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기출이 중요하고 문과 세계에서는 확통 문제 사실은 확통이랑 수열이랑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풀라고 가르치냐면 문과 세계에서는 전부 다 세라고 가르칩니다. 그거는 전부 다 옛날 얘기다 이거죠. 옛날에는 어려운 문제 세 문제 빼고 나머지 나형 문제가 워낙 쉬워서 대치동 웬만한 학생들이 27문제 풀고 세 문제 남겼을 때 거의 50분 남습니다. 50분 남으니까 이 문제가 뭘 물어보든지 간에 A가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 다 셉니다. 이게 100개라도 다 센다 이거죠. 50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문과생들이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을 봐서 시간이 남을 수가 없고요. 그죠? 당연히 이과생들보다 풀리는 시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서 확통에 갔을 때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인데요. 작년 수능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문과 세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다 셉니다. 꺼낸 공이 3일 때 쭉 세고 4일 때 쭉 세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풀어와서 문과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풀어서 답을 맞히고 나서 자기는 확통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수능에서는 쓸 수 없는 풀입니다. 시간적 제한 때문에 문과생이 쓸 수가 없고요. 이렇게 다 세서 풀면은 시험지 걷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과 세계에서는 이렇게 풉니다. 한 5줄 정도로 푸는데요. 이런 풀이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문과 선생님들은 할 수 없는 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님들 얘기하면 이과 선생님을 선택을 하면 약간 생략되는 것도 맞고 애들이 좀 따라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깊이를 갖추지 못하면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어떤 과목도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문제 나가는 수업이랑 30문제가 나가는 수업이 있으면 더구나 문과생은 당연히 15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수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꼼꼼하게. 숙제를 어머님들 대치동 어머님들 숙제 많이 내주는 거 좋아하는데 문과생이 이렇게 숙제 받잖아요. 수학을 뭐 이제 한 타임당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숙제를 깊이 있게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 숙제를 어머님한테 해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킬을 써서 짧은 시간에 푸는 방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수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문풀이 위주의 수업을 쭉 듣다 보면은 실제 수능에서 변형된 형태의 문제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형태하고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적응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개념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공부해야지만 사고력이 생겨서 수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과목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수업 자체가 수능 수업을 결정한다는 거를 좀 명심하셔서 겨울방학 때 어떤 개념을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생각하시고 대치동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념 수업 자체를 거의 2학년 선생님한테 맡기고 3학년 때 2달 그냥 잠깐 하는 척하고 맙니다. 저희는 제가 거의 5달 정도에 걸쳐서 수능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다 설명을 다시 합니다. 감각적이 아니라 개념에 입각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하고 전통적으로 제가 그동안 예전에 인강도 하고 이랬었는데 저를 제일 좋아하는 학생들은 전통적으로 이과생이 아니라 문과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발상을 쓰지 않고 꼼꼼하게 문제를 푸는 학생이 따라가기에 제일 그러니까 문과에서 적정한 상위권 학생이 듣기에 가장 적절한 수업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져서 보통 이제 문과 학생들은 요거 좀 잘하는데 3학년 올라가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 사고 과정을 적어가면서 푸는 훈련을 시켜야지만 수능에서 이건 이제 이과 얘기인데요. 수능에서 안정성이 생기고 보통 이제 이런 훈련을 시키는데 가장 잘 따라오는 학생이 이과생보다 문과생들이 잘 따라옵니다.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런데 일가견 있지 않습니까? 직관이나 운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뭐 요 얘기만 좀 드리고 작년에 직동에서 유행하던 모든 자료, 모든 모의고사 수능에 아무 도움도 안 됐습니다. 개념만이 살 길이다. 무슨 말 이해할 수 있겠죠? 사고력만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수능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그죠? 탁월한 머리를 필요하지 않고, 그죠? 평범한 보통 학생이 수능에서 안정적으로 92점 이상 받는 수업이 저희 수업의 모토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